안녕하세요. 저희 소개를 한번 해볼까요? 저는 이번에 카프카 TF에서 같이 함께 발표를 하게 된 정금종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저는 카프카 TF를 한번 만들어 본 박진이라고 합니다. 지금부터 저희 TF 발표 시작하겠습니다. 저희 TF는 카프카에 대해서 잘 모르는 사람들이 많았기 때문에 응용이라던가 심화학습을 하기 어려운 점이 있었어요. 그래서 4주 동안 기초만 뽀개보자 하는 느낌으로 이제 기간을 타이트하게 둬서 공부를 하던 그런 특징이 있는 TF입니다. 잠시만요. TF 멤버는 4명인데요. 한 분이 약간 탈출을 중간에서 했는데 이제 의리로 넣어드렸습니다. 네, 그리고 저희 목적은 말씀드린 대로 이러하고요. 프로세스는 간단하게 유데미 카프카 코스 베이직 코스를 신청을 했고, 그리고 이제 각각 저희 4주에 한 번씩 이제 아젠다를 준비해서 발표를 한 10분씩 준비를 했습니다. 저희가 가장 재밌었던 아젠다 3개를 갖고 와서 발표를 하려고 했는데, 원래 오늘 정규님이 오셔서 같이 세 명이서 발표를 하려고 했어요. 근데 정규님이 이제 저희 발표 시간을 5시로 착각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급하게 대본을 받아서 제가 정규님 대신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아젠다는 프로듀서 내부 구조를 먼저 말씀드리고, 그리고 카프카 커넥트의 레퍼런스를 말씀드리고, 카프카와 레디스의 차이를 설명드릴 예정입니다. 먼저 프로듀스의 내부 구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설명드리는 건 자바 기준입니다. 카프카의 모든 데이터의 시작점은 프로듀서입니다. 프로듀서가 카프카 클러스터의 토픽에 데이터를 저장을 하면 컨슈머에서 이제 그 토픽에 있는 데이터를 빼가는 형태의 아키텍처입니다. 많은 회사들이 운영 환경에 카프카를 사용하고 있는데 왜 다른 메시지 큐 시스템보다 카프카가 많이 사용될까? 그리고 카프카가 가지는 강점 무엇일지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카프카는 자바로 구현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자바 개발자가 많은 국내 환경에 굉장히 유리한 편에 속합니다. 그리고 기본적으로 제공하는 프로듀서를 성숙한 다음 추가적으로 기능을 개발하기가 굉장히 편리합니다. 그리고 다양한 커넥터들이 오픈소스로 지금 제공이 되어 있는 것들이 많아서 그것들을 이용하기에도 유용합니다. 그리고 컨슈머가 토픽을 읽어도 레코드가 바로 제거가 되지 않아요. 그래서 지금 보면 JDBC랑 엘라스티서치 이런 식으로 각각 목적별 데이터베이스에 적재를 할 수 있는 그런 장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프로듀서 애플리케이션에 대한 경우는 아래 사진과 같은 구조로 되어 있어서 메시지를 효율적으로 전달할 수 있습니다. 순서는 이렇습니다. 프로듀서가 토픽에 저장할 레코드를 생성해가지고 이제 샌드 메소드를 수행을 하면 파티셔너가 어떤 파티션으로 레코드를 전송할지 설정합니다. 그리고 레코드를 바로 전달하지 않고 어큐뮬레이터에 임시로 보관하고 일정 기간이 지나서 데이터가 쌓이게 되면 클러스터로 레코드를 전송하는 그런 구조입니다. 이런 식으로 카프카는 프로듀스가 이루어져 있습니다. 네, 이 부분은 제가 준비했던 부분인데요. 카프카 커넥터에 대한 굉장히 다양한 오픈소스가 많다고 말씀드렸는데, 이번 저희가 소카에서 AWS 서밋에서 발표했던 RTVF라는 커넥터를 대해서 소개를 드리려고 합니다. 데이터에 대해서 너무 잘 아시는 분들이 많아서 카프카 커넥터를 제가 말씀드리기 뻘쭘하지만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자면, 외부 소스에서 카프카 토픽으로 데이터를 가져오거나 이제 카프카 토픽에서 외부 시스템, 레디스, 엘라스틱캐시, 혹은 RDB가 될 수도 있고 그런 외부 시스템으로 데이터를 내보내는데 사용하는 것이 바로 카프카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프로듀서 역할도 하고 카프카에서 다른 데이터로 가는 뭔가 컨슈머 역할도 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부터 간단하게 발표 내용을 캡처해서 가져왔습니다.
일단 저희 차량은 IoT 디바이스라고 표시가 되어 있고 거기에는 STS라는 단말기가 있어서 그 단말기가 차량 데이터를 매 초마다 IoT 코어로 보냅니다. 그리고 IoT 코어에 있는 데이터는 MSK에 연결되어서 RTVF라는 커넥터를 통해 각각 목적별 데이터에 저장이 되는 과정입니다. 굉장히 많은 숙제들이 있었는데요. 2만여 대의 차량이 있는 만큼 데이터를 이제 동시에 전송하는 데이터를 핸들링해야 되는 문제가 있었고요. 어떠한 상황에서도 높은 성능을 유지해야 되고 이제 메시지 프로토콜에 대해서 핸들링을 여러 개에 대해서 해야 했습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었는데 어떻게 풀었는지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디자인은 이런 식으로 이제 구조를 나눴습니다. 컨슈머, 핸들러, 로더라는 게 있어서 각각 어떤 데이터베이스에 적재를 할지에 대해서 핸들러와 로더를 딱 다르게 구현을 해서 확장성 있게 구현할 수 있도록 진행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첫 번째 숙제가 있었는데 2만 대의 데이터를 모두 처리가 할 수 있냐? 이제 그거는 저희가 커넥터가 하나의 파드로 떠 있어서 이것들을 스케일 아웃해서 물리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한계량을 확장을 했고요. 그리고 컨슈머 그룹이라는 걸 이용해서 한 개에서만 컨슈머 하나에서만 그 데이터를 처리하는 게 아니라 컨슈머 그룹이라는 단위로 병렬적으로 처리할 수 있게끔 했습니다. 그리고 고라는 언어를 아시나요? 고라는 언어를 사용해서 고루틴을 사용해 이제 사용량이 많아질수록 이제 스레드 이 친구가 처리하는 스레드가 늘어나서 조금 더 유연하게 처리를 할 수 있게끔 했습니다. 거기에 아까 말씀드렸던 쿠버네티스에 HPL을 달아서 스케일 인아웃이 편리하도록 설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매 1초에 한 번씩 데이터를 업데이트를 하고 저희가 그 데이터를 실제 사람들한테 저희 클라이언트에 뿌려야 되는 문제가 있었는데 이런 문제는 엘라스틱 캐시에다가 적재하는 방식을 이용해서 이걸 해결했습니다. 그리고 네,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핸들러와 로더를 각각 구현을 해서 상황에 맞춰서 유연하게 대응을 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저희가 이런 RTVF를 배포를 해서 실제 적용을 했을 때 레거시 서버에 비해서 확연히 사용하고 있는 CPU나 메모리 양이 줄어든 것을 네,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약간 속화 자랑 같기는 한데 네, 이제 이런 레퍼런스를 공유하면서 잘은 모르지만 이론만 공부하고 있지만 카프카를 잘 쓰면 이렇게도 된대 라는 것들을 이제 보여드릴 수 있었습니다. 다음은 금종님께서 설명을 해주실 예정입니다. 네, 저는 이번에 카프카랑 레디스를 조금 적용해야 되는 상황이 있어서 정확히는 둘 중에 하나를 적용하려고 했는데 이번에 좋은 기회로 카프카 스터디를 하면서 좀 비교를 하게 되었습니다. 좀 짧게 적어놨지만 다들 이제 레디스 같은 경우에는 뭐 캐싱 시스템으로 주로 이제 자주 사용하시는데 레디스 5.0 이후부터 이제 레디스 스트림이라고 메시지 큐로 사용할 수 있는 시스템이 나와서 여기에 레디스 펍섭을 더해서 카프카랑 같이 비교를 좀 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제가 이 부분을 원래는 카프카를 써서 개발해야 되는 애플리케이션이 있었고 레디스는 원래 사용을 해야 되는 시점이었는데 추가적으로 카프카라는 인스턴스를 추가 리소스를 쓰는 것 자체가 현재 상황에 맞나 해서 좀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비교군으로 나왔던 게 RabbitMQ, 레디스, 카프카 그리고 AWS 키네시스였는데 그 AWS 키네시스는 저희가 이제 NHN 클라우드로 좀 이전을 해야 되는 상황이 있어서 빠르게 폐기를 했고 RabbitMQ는 제가 좀 인사이트가 많이 없어서 이 둘로 좀 축소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레디스 같은 경우는 카프카에 비해서 카프카는 풀베이스라고 해서 컨슈머 쪽에서 이 데이터를 메시지 끌고 가는 형식이고 레디스는 기본적으로 펍섭 구조 같은 경우는 푸시 베이스로 컨슈머의 스루풋에 영향을 크게 받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레디스 같은 경우는 컨슈머의 스루풋이 적을 경우에 메시지가 많을 경우 좀 많이 메시지가 유실될 수 있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개발해야 되는 아키텍처랑 가장 유사한 그림을 조금 찾아서 바꿔봤는데 레디스 펍섭을 조금 더 알아보면은 기본적으로 구독하는 이제 구독자에게 브로드캐스팅으로 메시지를 발행을 하고 그 메시지의 수신 여부를 확인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송신에 대한 확인이 없고 거기에 대한 액노로머지 처리가 없고 휘발성의 메시지를 가집니다.
추가적으로 레디스 스트림 같은 경우는 카프카와 같이 기본적으로 로깅 시스템으로 유사하게 많이 사용하고 데이터를 커밋 처리를 하는 그 카프카처럼 별도의 송신 확인이 있어야 이 데이터를 처리를 해줍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많이 고민을 했었는데 사실 이 부분은 퍼블리셔 서브스크라이버 구조는 이제 카프카 유사하지만 기본적인 데이터 처리에 대한 부분은 레디스 스트림과 좀 유사해서 이 부분을 좀 세부적으로 나눠놨고요. 사실 카프카의 스터디인데 왜 레디스를 썼냐라고 좀 의문이 드실 수 있는데 이 부분이 저는 이제 카프카 같은 경우는 그 운용 비용 자체가 좀 많이 든다고 생각을 해서 관리형 서비스 도입을 추후에 생각하고 있지만 당장에 운용할 때는 이 부분이 좀 다들 유리하다고 저는 판단을 조금 했었습니다. 조금 더 설명을 해드리면 레디스 같은 경우는 이제 큐 스트림 서비스가 기본적으로 레투스, 자바 기준으로 레투스, 그 다음에 레디슨이라는 API 구현체가 있는데 여기서 레투스 같은 경우는 기본적인 락 시스템을 스핀락을 사용하고 있고 레디슨 같은 경우는 추가적인 락 시스템을 지원을 합니다. 근데 만약에 저희가 레디스 스트림을 적용을 했어야 되는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레디스에 대한 커넥션을 좀 유지를 계속 했어야 되는 상황에서 이벤트 리스너가 레디슨에서 구현체가 별도로 없습니다. 그래서 추가 구현을 해야 되는 상황이었고 이전에는 처음에는 레디스 스트림으로 했다가 이제 이거 구현하는 것 자체도 비용이 좀 많이는 아니지만 시간이 소모되겠다 해서 차라리 퍼블리셔 서브스크라이버로 가고 추가적인 스트림은 이제 저희가 뭐 대기열을 구현한다거나 메시징 처리를 해야 될 때 추가 구현을 하자. 그래서 별도의 스레드를 빼서 구현하기로 결정을 했고 이런 여러 이제 선택지들이 저한테는 이제 레디스를 선택하게 된 가장 큰 이유가 됐는데 제가 이제 카프카를 나중에 마이그레이션 한다고 했는데 NHN 클라우드에는 이제 레디스 같은 경우 관리형 서비스가 없지만 카프카는 관리형 서비스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가 추후에 카프카로 이제 운영 비용을 조금 더 줄이고자 마이그레이션 할 계획까지 있다고 좀 말씀드리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발표 들려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